안녕하세요. 2024 하드웨어 해커던 탑메이커의 잠깐 누르미팀의 팀장 오정민입니다. 네, 이번에는 기본적인 페이지를 구성할 거예요. 페이지를 만들고 내비게이션 객체를 통해 화면을 이동할 겁니다. 네, 저희 어도비 XD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화면을 크게 하나, 둘, 세 개를 만들어야 돼요. 자, 화면 세 개 뭐 만들어야 되냐? 처음엔 스플래시 화면, 앱 시작할 때 뜨는 이거요. 그 다음에 이 아이템 리스트, 그 다음에 아이템 세부 정보 이렇게 세 개 만들어야 됩니다. 네, 세 개를 만들려면은 그냥 화면에 세 개 만들면 되겠죠? 이게 또 간단하죠라고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음, 네, 일단 그렇습니다. 세 개를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일단 이 앱 XAML은 무조건 가만히 살려놔야 됩니다. 왜냐면은 얘는 화면이 아니라 앱의 정보를 세팅하는 친구라서 가만히 놔둬야 됩니다. 일단 메인 페이지는 그냥 버리고 새롭게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Alt 인설트를 누르면은 이런 식으로 new에서 뭐 막 어 여러 가지 파일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일단 맨 첫 번째 스플래시 그 다음에 음 메인 메인 페이지 말고 리스트 페이지는 그 디바이스 리스트들이 있는 페이지죠. 그 다음엔 아이템 페이지 아이템 페이지는 그 세부 정보 페이지입니다. 자, 그러면은 앱 X 일단 처음에 앱이 어 스플래시 화면으로 가야 되겠죠? 그러면은 메인 페이지를 참고로 메인 페이지는 이 뭐냐 애플리케이션을 상속을 했는데 메인 페이지는 애플리케이션의 필드예요. 따라가 보면 이런 식으로 네 필드죠. 음, 참 C샵이 좋은 게 단순히 변수를 할당하는 것처럼 보여도 세터에다가 이런 식으로 막 여러 가지 장난을 해놓을 수가 있어요. 어떻게 보면 캡슐에 더 좀 최적화되어 있는 그런 언어 아닌가. 그래서 좀 더 컴팩트하고 좀 완성도가 높다고 평가되지 않나 싶습니다. 스플래시를 넣습니다. 뭐 어쨌든 그러면 앱이 실행할 때 이 아쿠아 버전의 이것들이 아니라 스플래시로 이동하게 돼요. 스플래시는 보면 뭐 그냥 헬로 월드라고 써져 있겠죠? 네, 그렇습니다. 일단 스플래시 화면 좀 꾸밀게요. 스플래시 화면을 좀 꾸미기 전에 저희 그 XD를 보면은 아이고 XD를 계속 끄면 안 되는데 계속 습관적으로 끄게 되네요. XD 보시면 아시겠지만 스플래시 화면에 로고가 크게 박혀 있습니다. 누름이라는. 네. XD에서 이런 식으로 바로 그냥 얘네들 잡고 바로 그 내보낼 수가 있어요. 컨트롤 E 누르면 PNG로 내보낼 수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미 프로젝트를 만들었기 때문에 다 이 리소스들이 있단 말이에요. 네, 이게 지금 완성된 GitHub에 올라가면 있는데 이렇게 이미지셋에서 이미지들을 일단 열 복사해서 음, 뭐 붙여놓으면 되겠죠. 그럼 뭐 일단 필요한 이미지들은 전부 다 있겠죠. 네, 그 다음에 작업을 해봅시다. 음, 콘텐트 페이지에 플렉스 레이아웃을 씁시다. 플렉스 레이아웃을 왜 쓰냐면은 가운데 로고가 오게 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플렉스 레이아웃에 저스티픽 콘텐츠랑 온라인 아이템으로
센터를 둘 다 먹여 놓으면은 잘 가운데로 가겠죠. 물론 지금 헬로 월드도 지금 센터 앤드 익스펜드 해가지고 가운데로 가긴 하는데 제가 만들었던 앱에서는 지금 보시면 이미지랑 이 텍스트 둘 다 가운데로 와야 됩니다. 만약에 지금 이 예제처럼 센터 앤드 익스펜드를 해버리면은 둘 중에 하나만 가운데로 올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한쪽이 밀릴 거라 이 말이죠. 전부 다 가운데로 묶어버리기 위해서는 역시 플렉스 레이아웃만큼 아름다운 게 없는 것 같습니다. 네, 그 전에 뭐 하나 정의해주고 갈게요. 앱에다가 리소스에다가 컬러 우리 메인 컬러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누르미가 나머지는 다 하얀색인데 이 파란색 강렬한 파란색이 있습니다. 좀 뭐 하얀색, 검은색 그리고 이 강렬한 파란색 이렇게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얘를 메인 컬러라고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아래 밑줄이 이런 식으로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데 얘가 이 색깔이에요. 그리고 백그라운드 이미지를 이 파란색으로 바꿔야 되겠죠? 일단 플렉스 레이아웃으로 바꾸고 원래 닫는 태그도 같이 바뀌어야 되는데 이건 좀 이상하네요. 그 다음에 백그라운드 컬러를 이런 식으로 뭐라고 해야 되지? 중괄호를 갖다가 넣으면은 음, 리소스들을 호출할 수 있거든요. 그 다음에 로컬 로컬이 아니라 스태틱 리소스 아까 저희가 넣어놨던 게 스태틱 리소스랑 메인 컬러 오케이 아주 좋아요. 그 다음에 저스티피 콘텐츠랑 라인 아이템 센터로 전부 다 몰아넣고 그 다음에 이미지 이미지 음 리스트 리퀘스트랑 하이트 리퀘스트를 쓰겠습니다. 제 기억상으로 얘네들이 적용이 되는 걸로 알아요. 뭐 일단 뭐 빈 공간이 있을 수 있으니까 혹시 모르니까 센터 넣어주고요. 그 다음에 소스 어떤 이미지로 연결할 거냐? 어 맞아 이 부분에서 사실 엄청 애를 먹었는데 얘를 위해서 뭐 하나를 해줄 필요가 있어요. 어, 익스텐션이라는 폴더를 하나 만들어야 됩니다. 사실 이거는 지금도 약간 좀 이해가 안 되는 건데 그러니까 이미지를 넣는 거를 왜 이렇게 어렵게 만들어 놨나 싶어요. 익스텐션을 따로 만들어야 된다는 게 좀 납득이 안 되는데 이미지 리소스 익스텐션 일단 긁어올게요. 그냥 파일 경로는 앱 1점 이미지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이 이미지 폴더에 접근을 해서 안에 있는 얘네들을 가져오고 싶은데 일반적으로는 가져오질 못하는 거예요. 코드로는 가져올 수 있는데 XAML에서 가져올 수가 없어가지고 이런 식으로 익스텐션을 쓰면은 어 이런 식으로 속성에서 얘네들을 호출할 수 있어요. 코드들을 그걸 통해서 이미지를 리턴 받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미지 소스를 리턴 받아요. 사실 왜 이렇게 불편하게 만들어 놨는지 납득할 수가 없는데 네.
네, 뭐 이런 거는 좀 기본적으로 지원해주면은 좋지 않나. 음, 어쨌든 지금 익스텐션을 만들었으니까 아, 이 어셈블리를 추가해줘야 돼요. 누르미가 아니라 일단 저희는 앱 1로 만들었죠. 프로젝트를 로컬 점점 image resource 그 다음에 네, 사실 얘네는 아직도 좀 이해하기가 힘드네요. 아이콘 이게 아마 매개 변수겠죠? 네, 이 소스를 이게 앱 1 이미지에 붙여서 가져오는 모습 일단 한번 실행시켜 봅시다. 아, 보통 이미지 그냥 넣는 거는 그냥 지원해주지 않나? 좀 찾아보니까 이 소스 안에 들어가야 되는 게 보통 URI라서 그렇대요. URL도 아니고 URI인데 얘도 이게 로컬 이게 돼야 될 텐데 어 문제가 있네요. 한번 문제를 같이 찾아봅시다. 제가 봤을 땐 당연히 이미지가 없으니까 이런 문제를 겪겠죠. 일단 얘네들이 제대로 지금 중간에 몰려 있는지 한번 라벨을 추가해 봅시다. 누르미 텍스트를 추가해 보겠습니다. 일단 뭐 누르미는 제대로 나오네요. 근데 이게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다 보니까 어, 음, 얘를 칼럼으로 해서 세로로 일단 뭐 지금 약간 누르미가 오른쪽에 붙어 있는 거 보니까 네 일단 뭐가 있긴 하네요 여기에. 근데 이미 아이콘 PNG가 단지 얘가 지금 호출이 돼야 되는데 얘가 뭐 음, 아, 네 얘네가 안 나오는 이유가 맞아. 이 이미지가 앱 안에 없어서 그렇습니다. 뭔 뜻이냐면은 인베디드 리소스를 얘를 바꿔줘야 돼요. 음, 처음부터 인베디드 리소스면 얼마 줬을까? 이거 일일이 바꿔줘야 되네. 아, 사실, 네, 이런 부분이 사실 어떻게 보면 자마린의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 옵션이 많은 거는 좋은데, 디폴트 옵션이 너무 통상적이지 않은 옵션들이라 정말 하면서도 이게, 어, 이게 사실 좀 화가 나고 당황스럽기보다는 왜 이렇게 했을까? 그러니까, 뭐랄까, 음, 자마린에 기여한 그런 개발자님들을 이해하려고 노력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오히려.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보통은 그냥 바로 임포트가 되잖아요. 근데 이런 익스텐션을 만들어야 되는 것도 그렇고, 아니 뭐 XAML을 따로 만들 정도로 이게 열정적으로 커스터마이징을 했으면은 좀 편해야 되는 게 아닌가, 좀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네, 참, 아, 이제 뜨죠. 이미지가 임베딩 돼가지고 뜹니다. 뭐 어쨌든 간에 이런 식으로 임베딩이 되는데 당연히 이제 메인 페이지로 리스트 페이지로 이동을 해야 되겠죠. 일단 스플래시 화면이 사실 데이터를 싹 다 받은 다음에 네트워크에 관련된 로딩이 끝나면은 이동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저희는 뭐 좀 간단하게 그냥 뭐 한 3초 정도 있다가 가는 걸로 합시다. 스플래시 시작되고 태스크 점 딜레이. 이 태스크 점 딜레이는 이게 뭔가 비동기 처리예요. 스레드랑 좀 다른데 비동기 처리에 대해서는 사실 노드.js 강의할 때 많이 말씀을 드렸죠. 거기서는 프로미스인데 여기서는 태스크를 씁니다. continue with 다 끝난다면은 네, 이런 거는 확실히 자바 진영보다 확실히 잘 돼 있어가지고 너무 좋은데 어 혹시 모르니까 device 점 begin 메인 스레드에서 돌게. 메인 스레드라면은 보통 UI 스레드를 말하죠. 그때 application current 메인 페이지 메인 페이지를 바꿀 겁니다. 현재 메인 페이지를 바꿀 건데 이걸 그냥 리스트 페이지로 하면은 바뀌긴 해요. 근데 그 다음부터가 문제예요. 리스트 페이지에서 아이템 페이지로 이동을 한 다음에 뒤로 가기 누르면 다시 리스트 페이지로 들어와야 되는데 안 됩니다. 뒤로 가기를 누르면 메인 페이지는 뭐 리스트 페이지 딴 식으로 해야 돼요. 네. 단순한 뒤로 가기가 아니라 그냥 화면을 다시 또 치환해 주는 거죠. 새로 만들어서. 그럼 너무 낭비가 심해요. 그래서 나온 대안이 내비게이션 페이지입니다. 내비게이션 페이지를 하면은 뒤로 가기 누르면 이전 페이지가 나와요. 음, 약간 스택처럼 자료 구조에. 네. 가장 최근에 실행됐던 페이지가 가장 최근에 사라지는. 네. 뭐 한번 제대로 되는지 한번 봅시다. 리스트 페이지는 리스트 페이지라고 써놓을게요. 이렇게 실행하면은 네, 누름이 나오고 3초 후에 이렇게 리스트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뭐 애니메이션이 있었으면 조금 더 좋았겠지만 일단 뭐 이 정도까지 할까요? 아, 이 정도로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 화면을 구현할 거예요. 보면 알겠지만 뭐 얘 이 아래에 있는 이 버튼은 플로팅 버튼은 뭐 개발이 취소됐으니까 캔슬하고 위에 있는 놈들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게 좀 골 때려요. 얘네들이 리스트 뷰라서 늘어나야 돼요. 어, 예전에는 이게 이 페이지를 사실 맨 처음에 만들어서 스택 레이아웃으로 만들었는데 예전에 저는 사실 지금의 저라면은 무조건 플렉스 레이아웃으로 진행했을 것 같아요. 스페이싱 같은 경우에는 이 스택 레이아웃의 이 자식 요소들끼리의 거리, 이 스페이싱 말 그대로 그 공백, 여백을 지금 삭제시키는 거고요.
일단 맨 위에 이거부터 만들어야 되겠죠? 위에 이 파란색 누름이 이 오타가 있네요. 누르음이인데 유가 이건 뭐 수정을 해줍시다. 음 사실 이 누르미에 대한 영문 표기에 대해서도 많이 논란이 있었는데 저희 전부 다 그거네요. 음 유가 들어가 있는데 결국에는 실제 제출할 때는 누르미가 NORMI 누르미가 됐다는 거. 누르우미가 아니라 뭐 이어담이었고요. 한번 위에는 헤더를 한번 구현해 봅시다. 일단 얘는 결국에는 스택 레이아웃 기반이에요. 보면은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두 칸씩 쌓여 있죠. 금방 합니다. 금방 해요. 일단 백그라운드 컬러 이런 같은 경우에는 스태틱 리소스에서 뭐 메인 컬러 갖다가 붙이면 되겠죠. 일단 예쁘게. 그 다음에 라벨 라벨인데 라벨은 뭐 안에 내용 없어도 되고 자식도 없으니까 일단 텍스트 누르미 리스트 누르미 리스트 그다음에 마진을 좀 줄 거예요. 이게 서북 동남 순인 걸로 아는데 사실 마진을 좀 뭐랄까 마진을 꼭 이런 식으로 콤마를 줘야 되더라고요. 뭐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자동 완성 해주는 건 땡큐 하긴 하는데 글쎄요. 음 지금 생각해보니까 이 마진도 사실 마진이 아니라 이 스택 레이아웃에 패딩을 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근데 뭐 일단 혹시 모르니까 똑같이 제가 이전에 썼던 코드를 설명하면서 구현하도록 할게요. 네, 누르미 리스트 마진을 주고 폰트 사이즈는 20으로 그 다음에 텍스트 컬러 화이트 위트가 아니라 그 다음에 버티컬 옵션 뭐 사실 버티컬 옵션이라고 줄 필요는 없을 거예요. 왜냐면은 라벨 자체가 그냥 딱 뭐랄까 스키니처럼 그냥 딱 들러붙기 때문에 호리젠탈 옵션 같은 경우에는 센터 앤드 익스펜드 오른쪽 왼쪽으로 쫙쫙 그러니까 부모 기준으로 센터 하겠다는 거죠. 익스펜드 붙어 있으면 제가 이해한 개념이 이게 맞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일단 이렇게 했으니까 됐으니까 뭐 좀 그네 여기 지금 레프트 탑, 라이트 바텀이라고 이런 식으로 마진에 주석이 써져 있네요. 그 다음에 사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를 넣을 수 있었는데 워낙 시간도 없다 보니까 뭐 실제 대회선 02지만 디바이스는 하나의 그 맥스도 하나고 커런트도 1일 테니까 이런 식으로 쓰는 게 맞겠죠. 탑 0포인트로 하고 바텀에 지금 보니까 마진이 10 줬네요. 당연히 폰트 사이즈는 타이틀보다 작아야 되니까 16이고 화이트 그리고 버티컬 센터 보이 네네 진행해 보겠습니다. 하면은 네, 일단 이 위에 헤드 부분은 이 완성된 거죠. 누름이 뜨고 네 헤드가 이런 식으로 완성된 걸 볼 수 있습니다. 오 마이 갓 근데 위에 있는 이 영 좋지 않은 앱 바가 있네요. 이거를 없애야 되는데 이거를 없애는 것까지 하고 딱 그만하면은 오늘 수업을 그만두면은 좋을 것 같네요. 어, 네, 이 끔찍한 내비게이션 바를 없애야 되는데 보니까 리스트 페이지 CS에 내비게이션 페이지 set has 내비게이션 바 뭐 false
첫 번째 매개 변수가 페이지고 두 번째가 밸류인데 당연히 페이지는 디스고 자기 자신 이 리스트 페이지에 있는 액션 바를 없앨 거잖아요. 그 다음에 밸류는 false로 하면은 네, 요렇게롬 네, 바가 없어집니다. 네, 오늘 강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